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를 이긴 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이었습니다. 바위는 힘으로 맞섰고 물은 그저 흘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바위에 구멍이 났습니다. 정작 지금 당신이 온 힘을 다해 맞서고 있는 그 문제, 혹시 힘이 아니라 흐름으로 풀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그저 부드러움이 이긴다는 감정적인 위로로 끝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진짜 핵심은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원리는 조금 뒤에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발처럼 풀려고 합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강하게 버티고 더 단단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보다 더 크고 단단한 벽일 때 이 방식은 반드시 나를 부서뜨립니다. 협상에서 밀어붙일수록 상대는 더 완강해지고 관계에서 고집을 부릴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더 답답한 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대응한다는 게 곧 약하게 굴복하는 것과 같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은 약하지 않습니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들을 깎아내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바위와 다를 뿐입니다. 우리 문화는 유독 강함을 힘과 저항으로만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을 강하다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정작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다 관계가 완전히 깨지거나 고집을 부리다 협상 테이블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처럼요.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버티는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에 실제로 가까워졌는가입니다. 도덕경의 가르침을 새기겠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는 물이 만물을 지옥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스스로 머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토가 가장 뼈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해 낮은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은 다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든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스며들고 시간이 있으면 들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형태의 유연한 힘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자는 병영상수 군대의 형제는 물을 닮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듯 군대도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빈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자는 이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물에 고정된 형태가 없듯이 전략에도 고정된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것, 그것이 물의 전략이다. 최고의 병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실제로 물처럼 흐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추상적인 비유로만 남겨두지 않고 조금 뒤 행동 지침에서 정확히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덕경과 손자병법이 전혀 다른 목적 하나는 삶의 태도, 하나는 전쟁의 전략으로 쓰였는데도 똑같이 물을 최고의 의미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은 자연계에서 가장 부드럽지만 동시에 가장 끈질긴 존재입니다.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 안에 있다는 것을 두 고전이 서로 다른 언어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 속에서도 이런 원형은 발견됩니다. 여러 문화권의 창조 신화에서 세상을 만든 것은 흥이 거대한 힘이 아니라 물이나 흐름과 관련된 존재입니다.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 생명을 만든다는 상징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반복됩니다. 니체의 철학에서도 흥미로운 접점이 발견됩니다. 니체는 고정된 자, 고정된 신념에 갇히는 것을 삶을 정체시키는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자기 극복은 결국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며 이는 물이 고정된 형태 없이 계속 흐르는 모습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동양의 물의 철학과 서양의 자기 극복 철학이 결국 고정되지 않음이라는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첫째, 막히면 돌아간다. 정면으로 부딪혀 도무지 뚫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벽을 더 세게 미는 대신 옆으로 흘러갈 다른 경로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옆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전진입니다. 둘째, 낮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남들이 거리는 자리,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피하지 않습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에 스스로 머물기에 결국 모든 곳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당장 낮아 보이는 위치가 결국 가장 넓은 영향력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고정된 형태를 버린다. 손자가 말한 것처럼 어제 통했던 방식을 오늘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접근 방식도 물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매주 한 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방법이 여전히 최선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달 효과적이었던 전략이 이번 달에도 그대로 통할 거라 가정하지 말고 매번 상황에 맞춰 다시 점검하는 습관이 결국 가장 오래 살아남는 전략이 됩니다. 여러 나라의 협상가와 지도자들의 회고록을 보면 정면 충돌 대신 상대의 입장을 흡수하듯 받아들이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약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K 콘텐츠 속에서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며 결국 승리하는 주인공의 서사가 반복해서 사랑받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런 캐릭터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그렇듯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재테크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아까 미뤄뒀던 질문, 물처럼 흐른다는 게 투자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힘으로 맞서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부서집니다. 시장의 방향을 힘으로 바꾸려 하거나 하락에 감정적으로 저항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두 투자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투자자는 시장이 자신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자 그 흐름과 정면으로 싸우던 물타기를 반복하며 손실을 키웠습니다. 바위처럼 버틴 셈입니다. 다른 투자자는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흐르자 물처럼 그 흐름을 인정하고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손절할 곳은 손절하고 새로운 흐름에 맞춰 자산 배분을 다시 짰습니다. 몇 달 뒤 첫 번째 투자자는 여전히 무너진 자리에 갇혀 있었고 두 번째 투자자는 이미 새로운 흐름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마다 나는 지금 발처럼 버티고 있는가, 물처럼 흐르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절차를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경영상수의 원리처럼 투자 전략에도 고정된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연함이 원칙 없이 아무 때나 전략을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방향 낮은 곳만큼은 시키듯 투자에서도 리스크 관리 원칙, 장기적인 목표 같은 핵심 방향은 유지한 채 그 방향에 도달하는 세부적인 방법만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계 돌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힘으로 부수려 하기보다 그 한계의 틈을 찾아 흘러 들어가는 유연함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첫 번째 필수는 유연함을 원칙 없음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물은 형태가 없어도 방향, 즉 낮은 곳을 향한다는 원칙만큼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원칙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은 물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두 번째 필수는 처음부터 힘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위를 뚫는 데는 결국 지속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힘을 쓰는 방식이 정면 충돌이 아니라 꾸준한 흐름일 뿐입니다. 긍정의 법칙은 힘으로 안 되면 포기하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오늘의 학원입니다. 나는 막히면 돌아간다. 나는 낮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고정된 형태에 갇히지 않는다. 나는 물처럼 결국 이긴다. 그렇다면 물처럼 흐르는 전략을 오늘 당장 회사에서 마주한 갈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대화법은 골든 88 채널 첫 버전 영상에 있습니다.